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확대와 내실화, 두 번째, 충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 세 번째,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복지 차원의 다양한 처우 개선 중에 명절 상여금 지원에 관련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인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힘센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쉼없이 도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선 7기 말 약 8조 원대였던 충남도 예산은 지사님께 도정을 본격적으로 맡으신 2023년 10조 원대를 돌파했고 2024년 11조 그리고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3천억 12조 3천억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복지, 산업, 문화, 농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폭넓게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투자 유치는 민선 8기 현재 40조 9천억을 유치하셨고 이는 민선 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천억 원의 약 3배의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드립니다. 임기 내 45조 원을 목표로 더욱 힘차게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신념인 도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고 금산 양수발전, 디스플레이 금산 첨단 전략산업, 특화산지 선정 등 대규모 공모사업을 따내시고 충남대 내포 캠퍼스 유치, TVN 교통방송국 설립,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 사업들도 대부분 해결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전국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을 받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칭찬을 하다 보니 끝도 없는데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늘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충남이 더 힘있게 도약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충남의 소상공인들은 충남도의 많은 관심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좀 새롭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비해서 이른 바느나 실질적인 매출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매장 방문 비율보다 배달앱 주문이 훨씬 더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배달앱에서 뛰는 각종 수수료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마저 주문이 줄어들게 되면 바로 실질적인 매출에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무이자 대출 등 실제 매출 운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범위를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도 확대시켜 주시고 인건비 지원 사업, 4대 보험 등 여러 방면에서 확대시켜 주시면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 중인데 시나 도에서 진행되는 지원금에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진행하려면 각종 서류 절차나 업종 제한 등 접근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 인건비나 고정비 지출 등 점주들이 시간을 내서 시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다들 경기는 어려워하죠. 저는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어려웠고 지금도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민들은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힘듭니다. 네, 저는 다행히 운 좋게 경영 지원 정책인가 해서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노후된 설비를 인테리어 했을 때 제 돈하고 지원비하고 해가지고 개선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름에 이슈화가 됐었죠. 충남 서산에 장마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입은 곳이 저희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그 장마가 왔을 때 장사도 못했고 비가 넘쳐가지고 하루를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물들이나 이런 것도 피해를 입었었고, 그런데 서산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신청서 하나만 넣었는데 돈이 두 번 나눠서 받았었는데 엄청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받을 때 절차도 복잡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영세 상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큰 덕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네. 저희 영세업자는 사람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요즘에 힘든 일을 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최저시급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는 주휴수당을 현실성 있게 모든 사람과 모든 매장에 똑같은 임금을 적용을 하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고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눠서 탄력성 있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쓰기에 간단합니다. 인건비를 적게 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침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저시급도 줘야 되고 주휴수당도 줘야 되지만, 그런 형평성에 있는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쓰기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 무자료, 무시나리오의 즉흥적인 자영업자분들의 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께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시고 한 분께서는 일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 두 번째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질문과 세 번째 충청남도 우리 도지사님께 바라는 점에 대해서 영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 소상공인을 좀 잘 챙겨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더 챙겨보겠다, 이런 방향의 말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예, 지금 뭐 아마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 체감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하는 것이 그 시장에 우리 소상인들을 비롯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 두 개를 보면서 저희가 좀 개선을 좀 그런 부분들 좀 귀담아 듣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뭐 운영비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뭐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최저지급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국가와 같이 맞물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장사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민선 8기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같은 경우도 민선 7기 때는 연평균 3,477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민선 8기 때 확대를 해서 연 6,142억 원 정도, 그래 거의 2배 가까이, 1.7배 가까이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년 봄에 같은 경우도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도 575억 원을 편성해서 1인당 50만 원씩, 이것도 뭐 의회에서 이 부분은 또 승인을 또 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6,701억 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2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과 이자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한테 민선 7기는 2,800억 정도 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연 6천억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출 한도 같은 경우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 정도로 좀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판매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매출을 좀 올리고 또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저희가 좀 주선을 해서 많이 갖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사회적 보장 지원,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 한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원을 좀 하고, 또 여기 호흡피해 때 이 서산시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산시에서만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충남도하고 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는 국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또 건의도 했지만은 예산을 좀 늘렸어요. 그 소상공인 같은 지원하는 부분 늘렸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또 600만 원을 더 지원을 또 해서 한 호당 한 1,400만 원 가까이 맞습니다. 지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가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은 사실은 저렇게 젊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 눈이 좀 밝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혜택도 받고 또 잘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요구할 것도 요구하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그런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이런데 특히 이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은 이런 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않고 또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정보가 어두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고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해서 사채를 쓰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또 경제진흥원에서 좀 원스톱으로 좀 찾아가는, 그리고 또 홍보를 좀 제대로 좀 해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각 시군에 담당 공무원 업무 매뉴얼 교육 확대 같은 것도 좀 시키고, 또 지금 시장 상인 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데에서는 시군 지부까지 매니저 인력 확충을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개인별로 현금을 주는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진짜 목이 마를 때 그냥 목 죽이는 정도의 그런 부분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면서 저는 가야 된다. 한번 주게 되면은 그건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뭐 소상공인 직능단체 이제 뭐 외식업 이런 데까지 포함하고 도소매업 이런 까지 포함하고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 이런 부분 통해서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의견들을 좀 들어서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방향과 또 체감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재래시장의 어떤 지원 타겟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들 좀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상인회에서 어떤 전파를 하게 되면 급속도로 홍보 효과도 좀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라든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신도시 속의 소상공인들은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에도 사업도 좀 발굴해야 된다. 요 말씀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하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날 며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 여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빠른 회복을 위해서 부서하고 실장님, 직원분들 참 애써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같이 겹쳐가지고 민생회복 쿠폰 등을 또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업무 처리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획이 있었던 또 이런 사업들, 또 한정된 인원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잘하신 부분과 또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또 현장하고 다르다는, 체감이 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34개의 사업을 했고 26년도는 이제 33개의 사업을 하고 지원 예산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몰된 사업이 5개 정도가 있고 신규 사업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5개 사업이 이제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효과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일몰한 사업은 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그 한 건이고요. 나머지 4건은 4건 중에서 2건은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고 2건은 이제 좀 한시성 예산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컬 상품권 입점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은 내년에 정부 공모가 있거든요. 공모 끝나면 추경에 반영이 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당진 전통시장 가스 전기 시설 복구할 때 이제 국비 지원 받은 부분, 그다음에 올해 봄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 자금 지원은 좀 한시성 예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 4건 있는데요.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랑 그다음에 착한 가격업소 시설 개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법률 분쟁 컨설팅, 그다음에 골목 상권 라이즈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몰 사업 중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뭐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이나 뭐 농사랑 내 로컬 상품권 입점 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 사업은 사실 저도 의견이 같은 게 뭐냐면 좀 고령분들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제한이 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프랜차이즈의 산업에서는 이 키오스크라든가 어떤 디지털 산업이 안길래 안 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 범위 대상에서 프랜차이즈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지금 일몰되게 되면 일몰된 사업은 다시 또 재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좀 전에 먼저 말씀하신 고령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군의 평생교육 이런 걸로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랑 약간 중복이 돼가지고 그쪽을 좀 활용하게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프랜차이즈도 적용이 됩니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있다면,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있다면 좀 적극적인 홍보로 그 프랜차이즈 업들도 이 디지털 산업의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영 정상화 자금이죠. 일회성으로 지급했던 거죠. 제가 사실 경영 정상화 자금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반대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반대는 아니시고 좀 대상을 좀 늘리라고 하셨죠. 제가 투표할 때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는 소상공인 선정하는 그 1억 400만 원에 대한 기준과 그다음 지급 시기,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찌됐든 사업은 시작됐고 사실 집행은 한 70% 정도 됐지요. 한 72% 했습니다. 그죠? 72% 됐고. 그러면 이거 일몰시킬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구간을 좀 늘려서 한 1억 400에서 3억 구간 정도 우리 또 경영 안정화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 의견인데,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뭐 지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따르게 인건비나 경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신규 사업인 거죠? 아니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 23년부터 했던 거고 예. 금년에 이제 도비 자체 사업으로는 처음 했고 23년부터는 이제 국비랑 같이 하다가 아, 그래서 제가 몰랐던 네.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자체 사업으로는 이제 금년에 처음 한 거고요. 예. 23년, 24년은 이제 국비랑 같이 붙여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3년, 24년 했던 것들은 제가 사업 끝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예. 23년 같은 경우에는 109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매출이 증가된 데가 한 56%, 그다음에 24년 같은 경우에는 106개 중에서 62개 업체가 매출이 좀 증가됐더라고요. 효과는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6%, 62% 정도면 효과는 있었다. 근데 이 폐업 직전에 어떤 폐업에서 다시 재기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폐업 직전에 어려운데 어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해서 매출 증대를 하는 사업입니까? 폐업한 사람을 재창업하는 거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올해까지 했던 사업은 좀 어려운 사람들, 매출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아, 23년, 24년도는 매출이 떨어졌던 분들 컨설팅을 해서 매출을 좀 올해까지. 증액시키는 걸로 했었고 내년에는 폐업한 사람들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도 한 사람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이제 예산이 확정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예. 예산 좀 심의가 좀 통과되면 저희들이 좀 직능 당차라든지 시군 접점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군 예. 공무원들한테도 좀 안내 좀 하고 단체들한테 좀 안내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9억 8천만 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서 그리고 발전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영 마인드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께서 좀 실패하신 분들께 계속 투자한다고 한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예. 그래서 제가 신청을 받아서 일단 경영 진단을 해드려요. 그 경영 진단을 한 500개 정도, 500개 업체 정도 해드릴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획서를 받아서 좀 가능성 있는 데들 한 420개 정도 선정을 할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컨설팅이 들어가요. 선정이 된 다음에도 사업 자금을 준 다음에도 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2, 3차례 정도 계속 컨설팅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재기율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보험료, 화재 보험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보험료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께서 직접 보험 컨설팅을 받아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1년 보험료가 나오면 그거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죠? 예, 지금 현재는 계획하는 거는 이거는 뭐 위원님께서 올해 이제 서산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예. 거를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 제가 한 60%까지 최대 24만 원인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화재 보험 하면서 그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 특약을 좀 가입하면 좀 지원 비율을 조금 더 늘릴까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로 인한 피해도 그렇고 자연 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내 직접적인 내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바로 옆가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한 60% 최대 12만 원 주고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70% 최대 2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건축물별로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표본으로 삼은 게 다 천차만별이어서 예. 30평형 식당 했을 때 보험료가 그러니까 그 보장 금액을 1억 정도로 했을 때 보험료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표준 모델로 좀 삼았고 이 표준 모델이 조금 잘못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예산 통과하고 나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이 표준 모델이 조금 상향이 돼야 되면 이제 금액이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일단 저희 표준 모델은 30평형의 음식점 이걸 잡았습니다. 이것도 현장의 목소리와 동시에 또 보험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대한 어떤 이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사업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돼서 한번 말씀 좀 나눠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26년도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26년도에는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1인 자영업자들, 예.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예. 내년에 좀 그분들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최저시급이 1,320원으로 됐고 내년에 국민연금도 0.5% 인상, 건강보험도 0.1% 인상.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사대보험료가 더 오를 예정입니다. 평균 최저임금 한 200 얼마에 지금 사대보험 나가는 게 21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존에 원래 사대보험 지원 사업을 하긴 했었었는데 조금은 또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사대 것인 것 같습니다. 보험을 다 해주진 않고요. 예. 제가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지원되는 것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확대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아시겠지만 좀 한 2배 정도 좀 7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게 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려고 그런 생각으로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나가는 고정비에서 조금이라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실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상생 배달앱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상생 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땡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가맹점과 가입자를 늘려야 되겠죠. 네. 가맹점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근데 뭐 일단 업체 측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 신문에 나는 걸 보니까 땡겨요가 시장 점유율이 0.65% 정도였는데 예. 좀 10월 같은 경우는 7.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일단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뭐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예산 요구도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해서 1억 8,100만 원을 25년도에 사업을 했고 26년도에는 지금 6억 6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배달비 지원과 쿠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올해 1억 8,100만 원 했고 예. 내년에 6억 6천. 네. 예,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자는 이중 가격을 막고 안정적인 음식값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배달 라이더 분들은 합리적인 합당한 배달 수수료의 그 인건비를 가져가야 되고 소상공인은 지금 7.8%를 비롯한 배달비를 비롯한 엄청난 수수료로부터 2%의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안정적인 마진 확보를 위한 게 핵심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달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가입자 확보와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하게 하려면 무료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쿠팡과 배민원이 지금 무료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는 다 거기로 주문을 하고 있고 편하고 또 각종 쿠폰도 많고 그러다 보니 가입 입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 도민들께서 거기로 시키는 겁니다. 맞죠? 뭐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아니 맞아요. 대체적으로 아니야. 100%입니다. 이건. 땡큐의 2%의 수수료에 무료 배달을 해준다. 그리고 정부에서 각 기관에서 쿠폰 3,000원, 5,000원씩 해준다. 그러면 도민들께서 안 시킬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구입할 때 7% 할인되죠. 또 지역화폐로 주문하면 또 10% 또 할인되죠. 도민들께서는 안 시켜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배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계산해 보면 땡큐에서 시키는 게 쿠폰을 받아도 비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땡교유는 최소 주문이 2만 원, 배달의 민족은 15,000원, 1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디다 시키겠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지금 하실 사업,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소상공인 배달업에 하시는 이런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 사업을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배달비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가입자 확보와 그 라이더분들의 안정적인 대가, 그 다음에 수수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만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의원님이 전에 말씀 주셨던 예,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쪽은 좀 줄이고 예. 내년에는 전액 배달비 쪽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사업하실 때 예산에도 또 질문 드리겠지만 사업하실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디지털 관련돼서 키오스크 일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프랜차이즈 한번 창업할 때 보시면 뭐 키오스크가 의무고 뭐 어떤 게 있고 그 인테리어 조건에 다 들어 있거든요.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아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저희가 예. 소상공인 지원 사업할 때 시설할 때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프랜차이즈 그 가맹 본부 말고 가맹 업주들도 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사업을 찾기가 저는 사실 잘 못 찾았어요. 잘 못 찾았는데 한번 제가 저분이랑 연락이 되면 어디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또 투사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같이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좀 또 프랜차이즈를 위한 어떤 이런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진실성을 제가 느끼고 있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성현 청년정책관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체계 그리고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비전으로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5대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우수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만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점 사업이 뭔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2년 연속 청년 정책 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청년특별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중점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과 청년 인턴 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충남 청년센터를 통해 거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을 다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는요 조금은 현실성이 좀 없다, 또 체감이 안 온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들 다 공감하시죠? 네,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인턴 사업의 예산 구조와 높은 신청 대비, 낮은 선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청년 인턴 사업이 총 7억 도비로 편성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축소 또는 불안정한 가능성이 좀 지적되는데, 도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비 확보나 신군비 매칭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인턴 사업이 대학 기업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졸업 예정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하면서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졸업 예정 청년이다 보니 사업 순기가 하반기에 시작되어서 시군의 그 예산 순기상 시군 매칭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일경험 기회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국가사업화와 그리고 시군과 매칭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인턴 사업 있죠? 네. 인턴 사업은 신청자가 203명인데 실제 70명 내외로 됐습니다. 네. 요거에- 맞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23년도에는 30명, 그리고 작년에는 60명, 올해 70명으로 사업을 조금씩 확대는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대폭 그 인원을 확대를 해서 2배가 넘는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혜율이 기존의 30%대에서 73.5%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50명 추가로 나중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창업과 어떤 이런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청년 창업 창작 지원 사업의 경우 341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은 이것도 6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5배 넘게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90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내년에는 그래도 많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 말씀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주장하는 바는 이런 청년 사업의 신청자들께서 조금 지역으로 좀 몰림새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과 그리고 어떤 서류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말로 요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그냥 일반 청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의원님께서 평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천안 아산의 청년 비율이 한 60%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천안 아산 지역에 사업 신청이나 수혜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에는 별도로 창업 지원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리고 가점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지역 간의 어떤 형평성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진짜 초짜인 청년 어떤 서류 접수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보셔가지고 전문 서류의 어떤 전문보다도 이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게 느껴지는지 어떤 이런 검토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우리 교육감님께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네, 교육감님. 제 질문 요지서 받아보셨지요? 네, 받아봤습니다. 네, 사립유치원 명절 상여금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그 의원님도 그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파악하셨겠지만 104개 유치원 가운데 83% 유치원이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지급 유치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상의하면서 별도 컨설팅을 통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이런 거예요. 그저 무상교육비에서 의원님이 지금 거의 알고 계실 텐데 무상교육비로 나가는 것에서 인건비, 돌봄 운영비, 교재 교구비 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학급 그러니까 운영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거는 이제 교통비 10만 원 읍면 지역에 그리고 동 지역에 5만 원. 그건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유아 무상교육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립유치원연합회도 다 인지하고 있고 해서 상회에서 현재 13% 유치원만 미지급하고 있는데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8만 원도 전국 1위인데 83% 104개 중에 83% 유치원은 거기다가 보통 4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연간. 그 말씀은 추석에 20, 설에 20 이게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거를 한번 같이 이렇게 논의하시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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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과 충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